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 왕실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조선 왕실 생활문화의 정수가 담긴 곳. 연못 위로 비치는 연꽃, 그 너머로 펼쳐지는 99칸 민가. 왕이 되기 전 왕세자는 이곳에서 백성의 삶을 배웠고 선비의 정신을 익혔습니다. 오늘 창 너머가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LNG 일원과 연경당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창덕궁의 숨겨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LNG 연꽃을 사랑하는 마음. LNG 이름 그대로 연꽃을 사랑하는 연못입니다. 창덕궁 후원 북쪽 끝자락 낙선제와 연경당 사이에 자리한 이 연못은 순조 28년 1828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연못의 이름은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 애련설에서 따왔습니다. 진흙에서 나왔으되 더럽지 않고 맑은 물에 씻겼으되 요염하지 않다. 연꽃처럼 청렴하고 고결한 마음을 지니라는 왕실의 교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주돈이의 애련설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필수 교양서였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이 글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욱 청렴해야 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고결함을 지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순조는 이러한 교훈을 단순히 글로만 전하지 않고 실제 공간으로 구현해내었습니다. LNG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연못으로 전체 둘레가 약 120m에 달합니다. 연못의 깊이는 평균 1.5m 정도로 연꽃이 자라기에 적절한 깊이로 조성되었습니다. 동쪽 언덕에는 의도앞과 관람지가, 서쪽에는 애련정과 석가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못 중앙에는 육각형의 섬이 있고 그 위에 팔각지붕의 정자인 애련정이 자리합니다. 이 정자로 가기 위해서는 연못 서쪽에서 출발하는 구불구불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 다리는 농산정 취병이라 불리는데 마치 병풍처럼 구불구불하게 설계되어 연못 위를 걷는 운치를 더해줍니다. 다리의 길이는 약 48m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부 애련정과 그 의미. 애련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정자로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 연못의 풍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했고 난간은 계자난간으로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정자 안쪽에는 순조의 어필 현판인 애련정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 편액은 순조가 직접 쓴 글씨로 힘있고 단정한 필체가 특징입니다. 정자 내부 천장은 연등 천장으로 처리되어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줍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자 안을 시원하게 관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름이면 연못 가득 피어난 연꽃을 감상하며 가을이면 단풍과 어우러진 연못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상 포인트였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이곳에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풍류를 즐겼습니다. 특히 효명세자는 애련정에서 수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는 연꽃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전합니다. 3부 의도앞과 관람지. 연못 동쪽 언덕에는 의도앞이 있습니다. 의도앞은 물이 샘솟는 곳이라는 뜻으로 연못으로 물을 공급하는 샘터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지하수가 용솟음치는 샘이 있었고 이 물이 LNG로 흘러들어가 연못의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샘터 주변에는 자연석을 쌓아 올려 작은 동굴 같은 형태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자연스러운 수경 경관을 연출하면서도 실용적인 급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의도앞 옆에는 관람지가 자리합니다. 난간에 기대어 연못을 바라본다는 의미의 이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입공계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관람지는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실내 공간을 갖춘 건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운데 칸은 마루를 깔아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고 양옆 칸은 온돌방으로 구성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연못의 설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지 앞 난간에 기대면 LNG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못 중앙의 애련정, 서쪽의 석가산과 폭포, 그리고 연못 주변을 둘러싼 수목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4부 석가산과 폭포의 조경미학. 연못 서쪽에는 석가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가산은 인공으로 쌓아 올린 돌산으로 자연산수를 축소해 재현한 조경 기법입니다. 중국 강남 지방의 정원 문화에서 유래한 이 기법은 조선시대 궁궐 정원에도 적극 도입되었습니다. LNG 석가산은 높이 약 4m로 크고 작은 괴석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석재는 주로 화강암과 편마암을 사용했으며 자연스러운 안반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석가산 상부에는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위 사이를 타고 흘러 폭포를 이루며 LNG로 떨어집니다. 물소리는 주변의 정적을 깨우며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폭포의 낙차는 약 2m 정도로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물소리가 은은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석가산 주변에는 소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등이 심어져 사계절 다른 풍경을 연출합니다. 특히 가을이면 단풍이 물에 비쳐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5부 연경당 99칸 민가의 비밀. LNG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연경당이 나타납니다. 연경당 효성으로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뜻의 이 건물은 순조 연간인 182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왕실 건축이면서도 사대부 99칸 민가의 형식을 따른 독특한 건물입니다. 왜 왕실에서 민가 형식의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순조의 교육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조는 왕세자였던 효명세자에게 백성의 삶을 이해시키고 사대부의 생활 예절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왕자가 왕이 되기 전 백성의 삶을 몸소 익히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은 단순히 학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연경당은 바로 이러한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장소였습니다. 왕세자는 이곳에서 사대부 가문의 자제처럼 생활하며 선비의 예절과 생활 방식을 익혔습니다. 사랑채에서는 학문을 닫고 손님을 접대하며 안채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양반가의 일상을 체험했습니다. 99칸이라는 규모는 조선시대 대가의 상징적인 규모였습니다. 실제로는 99칸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지만 99라는 숫자 자체가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부 연경당의 건축구조, 사랑채 영역. 연경당은 크게 사랑채, 안채, 별당, 행랑채로 구성됩니다. 정문인 장랑문을 들어서면 먼저 사랑채 영역이 펼쳐집니다. 장랑문은 소슬대문 형식으로 정면 3칸 규모의 팔짝 지붕입니다. 대문 양옆으로는 행랑채가 이어지며 이곳에는 하인들의 거처와 창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정면에 선양제가 자리합니다. 선양제는 사랑채의 중심 건물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입니다. 향기로운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의 선양제는 왕세자가 학문을 닦는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청은 마루를 깔아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고 여름철 시원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온돌방이 배치되어 겨울철에도 학문과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양제 동쪽에는 농수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물을 즐긴다는 의미의 농수정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작은 정자로 마당의 연못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서쪽에는 장서각인 농연정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문을 즐긴다는 뜻의 농연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왕세자의 서적을 보관하고 독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서가가 설치되어 있고 경전과 역사서, 문학서 등 다양한 서적들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는 화계가 조성되어 있고 계절별로 다양한 화초를 심어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했습니다. 7부 연경당의 건축구조, 안채 영역. 안채는 여성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랑채와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을 지나면 내외담이 시야를 가리며 은밀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합니다. 안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기역자형 건물입니다. 전형적인 반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청, 안방, 건넌방, 부엌, 골방 등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채의 중심은 대청입니다. 3칸 규모의 넓은 대청은 마루를 깔아 개방적으로 만들었고 집안의 큰 행사나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대청 동쪽에는 안방이 자리합니다. 안방은 2칸 규모로 안주인의 공간이자 집안의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온도를 깔아 따뜻하게 했으며 벽장과 다락을 설치하여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 뒤쪽으로는 골방이 연결되어 있어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대청 서쪽에는 건넌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넌방은 딸이나 며느리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역시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채의 북쪽 끝에는 부엌이 자리합니다. 부엌은 2칸 규모로 아궁이와 솥, 찬장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엌 바닥은 흙바닥으로 하고 환기를 위한 창문을 크게 냈습니다. 안채 뒤편에는 후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채 후원에는 작은 연못과 괴석, 화개가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어 여성들만의 은밀하고 아름다운 정원 공간을 형성합니다. 후원의 연못은 직경 약 5m 정도의 원형으로 연꽃과 수련을 심어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연못 주변으로는 괴석을 배치하고 매화, 국화, 모란 등의 화초를 심어 사계절 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부 별당 농산정과 주변 공간. 연경당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꼽으라면 단연 농산정 1호입니다. 농산정은 연경당 서쪽에 위치한 별당 건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정자형 건물입니다. 농산정이라는 이름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삼경을 즐긴다는 의미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서 삼경이란 운산지경구름 낀 산의 경치, 화월지경, 꽃과 달의 경치, 서적지경, 책의 경치를 말합니다. 농산정은 바로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은 팔짝지붕으로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 주변 경관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마루를 깔았고 난간은 계자난간으로 섬세하게 짜여 있습니다. 농산정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연못 중앙에는 육각형의 작은 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섬에는 노송 한 그루가 심어져 있어 마치 복례산의 신선세계를 재현한 듯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못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괴석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로 수목과 화초가 조화롭게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못 북쪽의 석벽입니다. 높이 약 3m의 석벽을 쌓고 그 위에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심어 마치 깊은 산속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석벽 사이로는 작은 샘물이 흘러내려 연못으로 들어가며 은은한 물소리가 정적을 깨웁니다. 이곳에서 왕세자는 시를 짓고 서화를 즐기며 풍류를 익혔습니다. 특히 효명세자는 농산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예술적 감성을 키웠고 이것이 훗날 춘행전과 같은 뛰어난 궁중 무용을 창작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9부 행랑채와 부속 건물들. 연경당의 기능을 완성하는 것은 행랑채와 다양한 부속 건물들입니다. 정문인 장랑문 양옆으로 이어지는 행랑채는 디귿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쪽 행랑채는 정면 9칸 규모로 하인들의 거처와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쪽 행랑채는 정면 7칸 규모로 역시 하인들의 공간과 함께 연료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행랑채 뒤편으로는 부엌채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큰 부엌은 3칸 규모로 큰 행사나 잔치 때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형 솥과 시루, 찬장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여러 명의 숙수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안채 동쪽에는 별도의 작은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여성들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바느질방으로 불리는 이 공간에서는 의복을 만들고 술을 놓는 등 여성들의 수공예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채 남쪽으로는 장독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담가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부속 건물들의 배치를 보면 연경당이 단순히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완전한 주거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부 연경당의 세부 건축 기법. 연경당의 건축적 가치는 세부 기법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먼저 기단부를 보면 자연석 바른층 쌓기로 견고하게 축조되어 있습니다. 기단 높이는 약 60cm로 습기를 차단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기둥은 원기둥과 각기둥을 혼용했습니다. 사랑채 선양제의 경우 원기둥을 사용하여 격식을 갖추었고 안채와 행랑채는 각기둥을 사용하여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기둥 위 공포는 익공계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익공은 새의 날개처럼 생긴 부재로 건물의 처마를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연경당의 익공은 비교적 간결한 형태로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지붕은 대부분 팔짝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립니다. 기와는 암기와와 수기와를 번갈아 얹어 빗물이 원활하게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용마루 양끝에는 취두를 설치하여 장식적 효과와 함께 사악한 기운을 막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창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대청의 경우 사분화문을 설치하여 개방과 차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온돌방에는 쌍여다지문과 고정창을 조합하여 채광과 환기를 고려했습니다. 창살 무늬도 다양합니다. 완자살, 아자살, 정자살 등 여러 종류의 창살 무늬를 사용하여 건물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마루는 우물마루와 장마루를 혼용했습니다. 대청과 같은 격식 있는 공간에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복도나 부엌 앞 텐마루에는 장마루를 깔아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온돌 구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기가 고래를 따라 방 전체를 데우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조선시대 온돌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구들장을 깔 때 방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고래의 굵기와 길이를 조절하여 연료율을 극대화했습니다. 11부 연경당의 조경과 수목.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건축만이 아니라 조경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마당에는 화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계는 돌로 단을 쌓아 올려 계단식으로 만든 화단으로 다양한 화초와 관목을 심어 가꿨습니다. 봄에는 매화와 목련, 여름에는 배롱나무와 백일홍,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 겨울에는 동백과 소나무가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사랑채 마당의 매화나무는 왕세자가 직접 심은 것으로 전해지며 매년 이른 봄 첫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 역할을 했습니다. 안채 후원에는 과실수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이 심어져 가을이면 열매를 수확하여 제사상에 올리거나 가족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연못 주변으로는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수양버들의 가지가 물에 드리워진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정취를 자아냅니다. 대나무 숲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연경당 북쪽에는 작은 대나무 숲이 있어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는 청량한 운치를 더했습니다. 소나무는 곳곳에 심어져 사철 푸른 기상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농산정 앞 연못의 섬에 심어진 노송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한 모습으로 신선 세계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원의 바닥은 자연스럽게 처리했습니다. 마당은 흙을 다져 만들었고 주요 동선에는 자연석 디딤돌을 놓아 비오는 날에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장도 특별합니다. 외담은 높이 약 2m의 토석담으로 쌓았고 내담은 흙담과 목담을 혼용하여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담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화창을 내어 담 너머 풍경이 은은하게 보이도록 했고 이를 통해 공간의 확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부 연경당에서의 생활과 교육. 연경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하루 일과를 사대부 가문의 자제처럼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사당에 문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선양제에서 경전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스승들이 찾아와 학문을 가르쳤고 왕세자는 질문하고 토론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서예와 그림을 연습했습니다. 농연정사의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농산정에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손님을 맞이하여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 예절과 손님 접대의 방법을 익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안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하루 일과를 보고하며 효의 실천을 몸소 익혔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봄에는 화계에 꽃을 심고 가꾸며 농사의 소중함을 배웠고 여름에는 연못에서 연꽃을 감상하며 고결한 선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가을에는 과실수에서 열매를 수확하여 제사를 준비하며 조상 섬김을 배웠고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독서에 몰두하며 내면의 수양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 효명세자는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선비의 정신을 체득하며 훗날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13부 연경당의 역사적 의미. 연경당은 조선 후기 왕실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첫째, 민가 형식의 도입입니다. 왕실 건축이면서도 사대부 주택의 공간 구성을 따라 실학적이고 실용적인 건축관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왕실이 백성과의 거리를 좁히고 실질적인 왕도 정치를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왕세자에게 백성의 삶을 체험하게 하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교육 철학이 단순한 이론 학습이 아니라 실천적 체험 학습을 중시했음을 알려줍니다. 셋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인공 건축물이지만 주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정원과 연못을 통해 자연미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했던 천인합일 사상을 공간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넷째, 건축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기단, 기둥, 공포, 지붕, 창호, 온돌 등 조선시대 목조 건축기술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조경 예술의 완성입니다. 화계, 연못, 석가산, 수목배치 등 다양한 조경 기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고 수준의 정원 예술을 보여줍니다. 특히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문을 닦았고 궁중 무용인 춘행전과 처용무 등을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춘행전은 봄날 꾀꼬리가 노니는 모습을 형상화한 춤으로 효명세자가 어머니 순원왕후의 4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1828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이 춤은 연경당에서 구상되고 연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중요 무형문화재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순조의 뜻을 이어받아 예술과 학문의 조예가 깊은 왕세자로 성장한 것은 바로 연경당이라는 교육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4부 연경당의 실현과 보존. 연경당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훼손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창덕궁이 순종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연경당도 일부 변형되었습니다. 일부 건물이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었고 원래의 모습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전후관리 부족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정원이 황폐해졌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일부 건물이 관리사무소나 창고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더욱 훼손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보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연경당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원형 복원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고문원 조사, 옛 사진 수집, 건물 실측 등을 통해 원래 모습을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골도와 같은 옛 그림, 궁궐지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대적인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훼손되었던 건물들이 옛 모습을 되찾았고 정원과 연못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습니다. 특히 농산정 일원의 연못과 석가산, 안채 후원의 화계 등이 정밀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는 전통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전통 목수들이 참여하여 옛 방식 그대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으며 전통 조경 기법으로 정원을 복원했습니다. 기와도 전통 방식으로 구워 올렸고 창호도 옛 문양을 재현하여 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연경당이 보물 제천 764호로 지정되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15부 연경당의 현재와 관람. 현재 연경당은 창덕궁 후원 관람 코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합니다. 창덕궁 후원 관람은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경당은 후원 관람의 마지막 구간에 위치하여 부용정, 주암루, 옥류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공간입니다. 관람객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연경당의 각 건물을 둘러보고 애련지와 농산정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로 많은 사람들의 출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내부 관람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학술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는 사전 신청을 통해 내부 관람이 가능하며 특별 행사 시에도 일부 개방됩니다. 연경당에서는 매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봄에는 매화 감상 행사가, 여름에는 연꽃 감상 행사가 열리며 가을에는 전통음악회나 시 낭송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궁중문화축전 기간에는 연경당에서 전통 혼례 재현이나 궁중음식 시연 등의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원된 연경당을 둘러보면 조선 왕실의 생활 공간이 어떠했는지, 왕세자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채의 단아한 모습, 안채의 아늑한 분위기, 농산정 일원의 예술적 조경은 조선시대 건축과 조경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16부 애련지와 연경당이 주는 의미. 애련지 일원과 연경당. 이곳은 단순한 왕실 정원이 아닙니다. 연꽃처럼 청렴하고 고결하게 살라는 교훈,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왕도 정치의 이상,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철학, 그리고 실천적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관이 모두 담겨 있는 곳입니다. 순조는 왕세자 교육을 위해 화려한 궁궐이 아닌 소박한 민가를 지었고 그곳에서 백성의 삶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이 추구했던 민본주의와 왕도 정치의 이상을 공간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백성을 이해하고 선비의 정신을 익히며 예술적 감성을 키웠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곳에서 배우고 익힌 정신은
훗날 그의 아들 헌종에게 이어졌고 조선 왕실의 문화적 전통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후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공간은 조선 왕실이 추구했던 가치와 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애련지의 맑은 연못에 비친 연꽃, 연경당의 고즈넉한 사랑채, 농산정 일원의 아름다운 정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조선 문화의 정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경당을 찾아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단순히 옛 건축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 세계,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연경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욱 청렴해야 하고 지도자는 백성의 삶을 이해해야 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창너머와 함께 애련지 일원과 연경당을 깊이 있게 둘러보았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숨겨진 보석, 조선 왕실 교육의 산실, 애련지와 연경당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덕궁의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창너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